의학적으로 봤을 때에는 비만인가 아닌가는 이제 성인에서는 체질량 지수, 바디매스 인덱스 BMI라고 하는 키에 대한 체중의 비율을 보거든요. 소아에서는 그 자체를 보기보다는 같은 나이, 성별에 대한 그 성장 곡선에서의 체질량 지수의 퍼센트를 봐요. 그래서 또래의 같은 성별의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그 체질량 지수의 백분율이 85% 이상이면 과체중이다라고 하고 95% 이상이면 비만이다라고 하고요. 요즘에는 뭐 어린 그 학동 전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영유아 검진에서 키 체중 재고 과체중인지 비만인지 확인이 가능하고,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건강 검진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뭐 과체중인지 비만인지 확인되기도 하고, 비만인 경우에는 혈당 검사나 혈압 검사, 콜레스테롤 같은 것도 같이 검사를 하기도 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아청소년 비만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어서 최근에 과체중과 비만을 합했을 때 그 비율이 30%가 넘는 수준이고요. 전체 아이들 네, 중에서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그 코로나 전이랑 비교하면 코로나 전에도 살짝씩 오르고는 있었어요. 그게 20% 초반대 수준이었었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게 갑자기 30%까지 오른 수준으로 갑자기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뭐 아이들이 비만이 되는 이유도 되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조금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나쁜 거 많이 먹고 활동량 줄어서 네. 라고 사실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보고들에서도 이제 비만율이 증가하면서 그런 패스트푸드의 섭취율이 늘었다, 뭐 채소를 좀 덜 먹는다더라, 뭐 운동을 덜 한다더라, 뭐 게임이나 뭐 핸드폰 같은 걸 더 많이 본다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저는 그 중심에는 그 초가공식품, 액상과당, 음료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성인들보다 보상회로가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초가공식품에 노출이 되면 그 뇌 보상회로가 바짝 서거든요. 그러면 초콜릿 한 번 먹고 나면 초콜릿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고 계속해서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보상회로가 민감하다는 것들이 그런 초가공식품을 섭취를 했을 때 중독이 되기 쉬운 경로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뭐 요즘엔 그런 초가공식품을 이제 성인들의 이유식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 가공식품이나 액상과당, 뭐 액상 음료를 먹으면 씹는 행위가 주는 그런 그 포만감, 과식의 브레이크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충분한 열량을 먹었는데, 충분히 한 양을 먹었는데도 배가 부르다는 느낌을 좀 덜 받게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과 한 개는 다 먹기가 좀 힘든 사람이 사과 12개를 농축해 놓은 주스 같은 것들은 굉장히 잘 쉽게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액상과당이나 초가공식품이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잖아요. 그럼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건데, 마치 배가 부른 것 같아요. 한 30분 정도는. 근데 30분 지나고 나면 엄청나게 배가 고픈 상황이 또 계속해서 유발되는 것들도 있고, 그런 가공식품들에서는 단백질이나 섬유질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들, 그런 가공식품들이 몸속에서 계속해서 염증을 일으키면서 장내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상하게 만든다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대의 소아청소년 비만이 늘어나는 가장 큰 원인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저도 이제 집에 아이들이 있거든요. 저희도 이제 8살이랑 뭐 2살 애기들 있는데 안 줄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아이들한테 막 이렇게 다이어트를 끌고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근데 내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첫 번째로는 음식을 살 때, 가공식품을 특히 살 때 번들로 사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뭐 유명한 그런 뭐 쿠팡이나 이런 데서 이제 번들 12개들이 뭐 24개들이 이렇게 번들로 사놓으면 아무래도 접근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필요한 경우에 꼭 먹고 싶을 때 한 번씩 가서 사 먹는 건 괜찮지만 언제든지 손을 뻗으면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번들로 사놓지는 말자라고 하는 걸 항상 강조를 드리고, 음식을 먹는 문화를 정해진 자리에서 먹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항상 식탁에서 음식을 먹자. 거실에서 특히 핸드폰이나 TV 보면서, 미디어 보면서 먹지 말자. 음식에 집중을 해서 먹자.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가, 저는 그 비벼서 먹거나 말아서 먹는 음식을 피하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뭐 예를 들어서 제육볶음을 먹더라도 제육볶음을 따로 먹는 건 괜찮지만 덮밥으로 먹지는 말자, 이런 얘기를 그럼 하거든요. 더 많이 먹으니까요. 네, 맞아요. 비벼서 먹거나 말아서 먹으면 빨리 먹게 되고 내 양보다 많이 먹게 되고, 먹고 나서도 배가 잘 안 부른데 그 배 허기, 그 포만감이 또 금방 꺼져버려요. 그런 것들은 좀 피하는 것이 좋겠다. 사실 우리가 애기들 밥 빨리 먹이고 치우고 싶을 때 막 비벼서 먹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피하자. 음식을 먹는다면 야채,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를 지킬 수 있는 음식을 고르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사실 뭐 또 더 하실 수 있다면 사실 이제 청소년 비만 치료는 온 가족이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식사 끝나고 나서 한 10분 정도 같이 걸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잠을 잘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